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던 곳인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장소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일 없던 계단이 이제는 괜히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만들고,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그날 밤부터 몸살처럼 기운이 빠져버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괜히 나갔다 왔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노후가 되면 위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크게 사고가 나는 곳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해도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장소들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소들이 대부분 평생 다녀왔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시니어 분들 중 상당수가 산이나 바다 같은 극단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늘 다니던 곳이었고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노후의 위험은 한 번의 큰 모험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늘 하던 행동, 익숙한 장소,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가 되면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예전부터 다녔어도 가능하면 발걸음을 줄이거나 각별히 조심해야 할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선택해야 할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면 몸은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노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장소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앞으로의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기준 하나는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장소는 바로 혼자 가는 산과 하천 산책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곳인데 왜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장소가 바로 집 근처 산책로와 낮은 산입니다. 차를 타지 않아도 되고 공기도 좋고 걷기에도 좋아 보여서 큰 부담 없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장소들이 노후에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등산이라고 하기엔 가볍고 산책이라고 하기엔 방심하기 쉬운 그 애매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던 73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매일같이 집 뒤 야산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 후 가볍게 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몸이 무거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소 코스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문제는 내려오는 길에서 생겼습니다. 낙엽이 쌓인 흙길에서 발이 살짝 미끄러졌고 그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낙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절에 금이 갔고 혼자였기 때문에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있었지만 손이 떨려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술과 재활이 이어졌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으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산이나 하천 산책로는 노후의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발을 헛디딜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평평해 보이는 길에도 작은 돌과 낙엽, 습기 찬 흙과 경사면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반사신경 자체가 느려집니다. 둘째, 사고가 나면 도움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람이 많은 공원이 아니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혼자일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셋째, 사고 이후 회복 속도가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작은 낙상 하나가 몇 달의 재활과 삶의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런 장소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혼자 가는 것을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거나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선택하거나 무리한 코스를 과감히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나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혼자서 습관처럼 다니다 보면 몸은 어느 순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후의 안전은 용기보다 조심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산과 하천 산책로가 더 위험해지는 순간은 사람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입니다. 이 시간대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과 장마철 이후에는 길이 말라 보여도 바닥은 늘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지팡이나 등산 스틱을 믿고 안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틱은 균형을 돕는 도구일 뿐 미끄러짐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넘어지는 순간에는 스틱을 짚을 틈조차 없이 몸이 먼저 바닥으로 쏠립니다. 또 하나 위험한 상황은 조금만 더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걷고 싶어지고 그 욕심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노후에는 체력이 남아 있어도 관절과 신경이 먼저 한계를 맞습니다. 몸은 괜찮다고 느끼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하천 산책로 역시 절대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비가 온 뒤에는 콘크리트 위에 낀 있기 때문에 발이 순식간에 미끄러집니다. 난간이 있어도 넘어지는 각도가 나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근처에서의 낙상은 저체온과 패닉까지 겹쳐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런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가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다치면 외출이 줄고 활동이 줄고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산과 산책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이지 습관처럼 다닐 곳은 아닙니다. 혼자라면 가지 않는 선택, 조금 불편해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노후의 두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장소는 사람이 많고 늘 붐비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이런 데가 왜 위험하냐고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장 보러 다니던 곳이고 오히려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라서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층 낙상사고와 실신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붐비는 생활 공간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겹쳐지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몸의 균형보다 주변 상황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 사람을 피하고 카트를 피해 걷고 옆에서 부딪히지 않으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밑을 놓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주지만 노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바닥이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의 바닥은 물기와 기름기, 채소 찌꺼기와 비닐 조각이 항상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마트 역시 청소를 해도 카트 바퀴 자국과 미세한 물기로 미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든을 앞둔 한 여성분은 매주 가던 시장에서 평소처럼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몰린 통로에서 뒤에서 밀리는 느낌을 받았고 급히 옆으로 비키려다 바닥에 있던 물기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 누구도 바로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손목 골절과 허리 타박상이었고 그날 이후 혼자 장 보러 나가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시간 서 있고 걷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몸이 이미 한계에 왔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잠깐 들렀다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고도 많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장을 보거나 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을 오래 돌면 실신 위험은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도움이 빠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분위기 속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노후에는 이 몇 분의 지연이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위험은 무거운 짐입니다. 쌀포대, 생수 묶음, 과일 상자처럼 한 번에 들기에는 무거운 짐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허리를 쓰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더라도 며칠 뒤 통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시장과 마트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대를 고르고 사람이 적은 날을 선택하고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짐은 그 자리에서 들지 말고 배달을 활용하는 것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노후의 안전은 참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덜 움직이고 조금 덜 욕심내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내 몸을 오래 지켜줍니다. 노후의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는
혼자 가는 병원 대기실과 응급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병원이 왜 위험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병원은 아픈 곳을 고치러 가는 곳이지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발생하는 사고와 급변 상황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특히 혼자 병원을 찾는 경우 그 위험성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병원은 늘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방심을 만들고 그 방심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노후에는 병 자체보다 병원을 오가는 과정과 대기 시간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8배 한 남성분은 정기검진을 위해 동네 병원을 혼자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금식 상태였고 검사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변에는 의료진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지며 얼굴과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검사보다 더 큰 치료와 입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아픈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몸이 급변하는 공간입니다. 노후에는 공복과 긴장 그리고 피로가 겹치면서 작은 자극에도 몸이 흔들립니다. 특히 대기실 의자는 오래 앉아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꾸는 순간 어지럼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응급실은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빠른 움직임, 그리고 긴 대기 시간은 노후의 큰 스트레스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호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혼자 병원에 가면 몸 상태를 대신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료진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 몇 분의 지연이 큰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검사 후 귀가 과정도 위험합니다. 주사나 약물 영향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길에서 중심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직후 사고는 특히 회복이 더디고 후유증이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고 대기 중에는 자주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검사 전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바로 귀가하지 않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노후에는 가장 방심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혼자 움직이면 그 익숙함이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노후의 안전은 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심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장소는 모두 평생 다녔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몇 장면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장소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 느낌은 나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노후에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몸을 시험하는 삶에서
몸을 지키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장소들은 특별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방심하기 쉬워서 위험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경계를 풀면 사고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노후의 사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삶 전체를 흔듭니다. 넘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려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 않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결정입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는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안전을 먼저 두는 습관이 남은 삶을 지켜줍니다. 젊을 때의 용기는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노후의 지혜는 멈출 줄 알게 합니다. 멈춤은 퇴보가 아니라 방향 조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발걸음을 옮기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몸을 지켜주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감으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예전의 나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익숙한 곳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삶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내일의 건강과 평온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기준 하나로 남았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조심스럽게, 더 편안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불안이 아니라 안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